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굵직한 이벤트들은 상당 기간 지나갔는데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도 발표했고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상장도 끝났는데 그건 그렇지만 주가가 특별히 반도체가 또 너무 많이 흔드네요. 왜 그럴까요? 네, 시장도 그렇고 시장을 끌어내리는 게 그동안 잘 갔던 반도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지금 이래저래 고민이 가장 많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과연 일단 올해 들어서도 한 200% 300%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 업황을 좋은 걸 반영해서 많이 올랐다고 치는데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 끝인가? 아니면 사이클이 고점이고 이제 AI, KPX 이제 다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다음부터는 KPX 투자를 줄여서 거의 이제 반도체 고점이 만드는 것일까라는 쪽에 대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네. 아닌 것까지는 사실 공감을 하죠. 이제 끝났다는 아닌데 그러기에는 너무 흔들어대니까 그죠? 오늘 아까 녹화일 네. 기준으로 예. 나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봉, 월봉은 아직 살짝 버티고 있습니다만 네. 주봉 같은 경우 일봉, 주봉 다 깨졌습니다. 중요한 지지권이라고 하는 자리 쪽에서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이 차트나 시세 나오는 거나 아니면 과격하게 매물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거 업황 끝났나? 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까지 들어왔는데 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냥 수급에 따라서 수급이 꼬인 게 더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은 시장은 끝난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괴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일단 수급이라고 먼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때가 탄생을 한 게 5월 26일입니다. 네. 탄생하고 약간 20%더 갔다가 거기서부터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빼는 이런 단계로 봤었을 때 하닉스는 거의 50% 빠졌습니다. 네, 이런 단계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가져오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적나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쪽에서 지금까지 서킷 브레이커가 대한민국 역사상 13회가 펼쳐졌는데 그 중에서 올해만 7번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5번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뭔가 수급이 재정상으로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된다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꼬이면서 그래도 격렬하게 매수가 들어오다가 이제 또 꼬여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숏 감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숏 감마는 특징이 올라갈 때는 같이 매수가 들어오고 하락할 땐 또 가속화되면서 빼는데 거기다가 레버리지나 아니면 또 급격하게 레버리지 ETF가 또 자금이 유출되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과정 쪽에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코스닥은 벌써 신용이 저만큼 다 털려 있는 상황들인데 코스피는 또 그게 아니라 꽉 차 있는 상황 쪽에서 이번에 조금 좀 변수가 나왔던 게 예탁금이 한때는 130조, 140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팔아, 다 우리가 사줄게. 개인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자신감이 이끌어지다가 지금은 오히려 110조 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 107조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강력한 이제 매수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이게 또 신용 잔고는 이렇게 되면은 한 27조 가까이 되는 신용 잔고가 한 107조로 계산을 하게 되면 30%가 넘어갑니다. 신용잔고 비율이. 그러면은 목에 찬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까지도 정리되는 과정들이 다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 턱 놓고 그리고 또 반도체는 불패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약간 좀 욕심 아니면 야망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좀 꼬여가면서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솔직히 이제 나오는 수급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진짜 정신없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미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청산돼서 정리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든가 아니면 레버리지 ETF 관련된 쪽에서 정부가 이를 좀 손을 봐서 정책적으로 이제 또 레버리지 비율을 또 조정하는 좀 그렇긴 한데 아니면 또 거기서 나오는 또 이제 접근하는
제약 방식이죠. 뭐 예탁금을 올린다든가 뭐 이런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만 간다든가 뭐 어떤 방안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좀 수급 꼬인 것들이 풀려갈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현상은 미치겠습니다. 네,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말씀하신 두배 ETF와 함께 SK 하이닉스가 또 ADR 상장하고 나서 그죠? 네. 안 그래도 이게 본주와 ADR하고의 뭐이 차익 거래가 바로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이닉스는 상장하고 상장 첫날이지만 12%가 올랐는데 본주는 지금 방송하는데 15%를 빼고 있다, 그죠? 네. 뭐 이런 어떤 괴리도 또 변수잖아요. 네, 괴리가 벌어져도 더 많이 벌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한국에서 뭐 환율 부담까지 않고 하이닉스를 본주를 사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미국에 상장된 ADR을 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ADR에 대해서 수급은 높아지면서 주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그거를 갖고 있다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전환이 당장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이건 갖고 있고 그러면 이것도 갖고 있고 한국 것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 걸 그럴 필요 줄여야겠네. 없으니까. 예. 네. 그런 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빠진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러면 ADR이 인기가 많아서 그쪽으로 계속 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건 여기서 파생될 거 아니에요. 이 결국은 하이닉스가 한국에 있는 것과 ADR 미국에 있는 건 무슨 차이입니까? 거의 같은 몸이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결국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괴리가 그냥 서서히 같이 트렌드를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초기에 나오는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수급이 꼬인 것 때문에 이렇게 격렬하게 나온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AI에 대한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꼬인 것들이 과연 언제 좀 정상화가 될 것인가? 네. 사실은 반도체로 너무 쏠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이제 그렇죠. 그것이 해소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그림은 사실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이런 그림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음. 꼬인 수급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 관련된 ETF를 단일 종목 ETF를 많이 샀다가 이게 이제 안 되겠다 시장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과정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서 파생돼서 같이 연결되는 숏 감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끌고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다시 코를 끌고 다시 연결돼서 다 같이 밀려가는 그런 침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단점이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그러면 단기간에 고점에서 많이 밀렸다.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 적정한 자리 쪽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이를 방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하나가 이제 예탁금 같은 관련된 쪽들이나 아니면 또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건 저가의 기회다. 매수세의 기회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또 다른 그냥 일반적인 ETF도 있죠. 그 레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뭐 탑2 플러스 네, ETF라든가 반도체 예. ETF, 예. 아니면 코덱스 관련된 또 ETF들도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테크 쪽과 관련된 쪽도 많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자금들이 네. 들어와서 이거를 좀 방어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이를 소화해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죠. 지금 너무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죠? 수급이 일시에 꼬여버려가지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예. 설정할 수 있는 가격들은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사시고 싶은 분도 있고 그죠? 네. 팔고 있는 분도 버티는 구간이 있는데 또 증권사의 목표치들은 꽤 높습니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대략 한 뭐 이 정도는 막아주지 않냐, 이 정도에서는 접근해 볼 만하지 않느냐, 가격대를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벌써 25만 원, 네. 하이닉스는 18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일단 지금 느껴지는 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올해 나올 실적 예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나오는 주가다. 그러면은 더 많이 더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증시도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실적 대비 선행 PR로 보게 되면 6배 또 이제 막 무너질 정도로 많이 빠진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적이나 체력 대비해서 이만큼까지 받았으니까 저가 메리트가 높다는 쪽들은 맞는데 단순하게 많이 이런 그러니까 저퍼를 가지고 주가가 동력을 만들면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는 쪽들은 이제 조금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그만큼 풀린 게 꼬이는 게 확인된다는 쪽에서 그래서 아마 일단은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상황 쪽에서 월봉에서 그래도 한 24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 쪽이 중요한 또 지지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정도쯤에서 반전의 메리트를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특히 이번 달만 하더라도 거의 막 25% 가까이 하락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가격 메리트는 뛰어나죠 지금요.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지금 월봉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지금 7월 달에 밀린 게 거의 30%가 넘어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근데 하이닉스는 조금 좀 강화가 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 저점과 거의 이 얘기한다. 그러면 180만 원대 초반이면 또 가격 메리트가 들어오는 구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르겠어 오랫동안 봐왔던 제 입장이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나 테크 쪽을 좀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올라갔던 거 빼고 그 다음에 지금 자리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다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서 가격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은 어느 정도 얼마큼 그렇죠. 왔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만큼 심리나 이제 센치 이런 게 그죠? 네. 그렇죠. 그게 얼만큼 보강돼서 근데 여기서 일단은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원래 수급이 무너진 상황 쪽에서의 변화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보강되고 특히 그런 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쪽에서 발빠르게 보니까 또 비공식 또 금융 CEO들과 면담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개혁 방안, 정책적인 보완 방안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어떤 자리를 좀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것도 하나의 또 센티적인 측면 쪽에서는 중요하겠죠. 네, 시장의 급변동 또 반도체 하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요즘 하도 장이 어려우니까 물리학책을 사서 읽는데요. 네. 그러니까 항상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탄력이 네. 올라갈 때도 과한데 싶을 때 사실 과하게 올라갔죠, 그죠? 투탑이 네. 떨어질 때도 이 정도면 됐는데 항상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삼전 닉스가 좀 버텨주면서 다른 종목들, 특별히 네. 반도체도 소부장을 우리가 좀 생각했던 거잖아요. 네. 오늘 이제 월요일 오늘도 이제 급락하는 때도 소부장이 아침까지 강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밀려버리면 소부장도 손이 잘 안 나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쪽도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사이클이나 업황이나 이쪽에 대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어느 정도 확증만 증거만 좀 확인되게 되면은 네. 돌아설 때 그다음에 또 수급이 또 빠르게 안정을 받게 되면 또 재차 강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이나 그게 어떻게 시장이 또 움직일지 모르다 보니까 더 저희가 좀 괴로운 거죠. 그 시간적 변화를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반드시 소부장도 지금 분위기는 딱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SK하이닉스가 ADR을 상장을 통해서 네. 거의 이제 3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계획들이 쭉 있습니다. 벌써 이제 용인이나 아니면 또 패키징 테스트 이런 쪽에서 같이 또 공장을 이제 또 증축 그리고 또 설비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면 한국도 이번에 최태원 회장께서도 블룸버그와 인터뷰 때 얘기했던 얘기가 지금 우리는 빠르게 증설을 통해서 한 2배 이상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까지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많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게 되면은 그만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아니면 증설을 좀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그럼 팹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럼 거기 들어가는 장비는 더 계속 또 보강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럼 거기다 플러스 알파 그러면 팹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또 부품 그리고 또 소재 이런 것들도 다 좀 큐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아마 결국에는 소부장의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는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반도체가 이렇게 종합 반도체 업체가 하고 소부장이 따라가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부장의 상승은 과거에는 좀 이렇게 기관들이 그걸 주도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지금 사실 국민연금도 그렇고 뭐 이런 상황이면 팔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살 수 없는 거고 그죠? 외국인들이 투탑을 팔면서 또 소부장을 사는 건 또 아니죠.
그런 상황들인데 네. 요즘 보게 되면 수급들은 약간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소부장 쪽에 입질은 들어옵니다. 입질은 들어오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주도주를 살 만큼의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약간 간본다거나 예, 그런 쪽의 매수는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 쪽에서 특히 연기금은 일단 리밸런싱에 대한 압박들이 커서 하반기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무슨 70조 무슨 뭐 50조 막 이렇게 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수 때문에는 못 그럴- 팔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네. 주식을 더 살 겁니다. 네.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음. 우리는 빠져 있다. 그러면 괴리가 더 커져서 살 수 있는 자리가 더 여력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그럼 과연 어떤 쪽을 살 것이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것들도 혹시나 소부장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시장에서 또 이어가는 어떤 흐름들이 되겠죠. 네. 네. 뭐 이렇게 뭐 지수가 급락할 땐 사실은 뭘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V자로 이제 급반등은 어렵겠지만 스타디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소부장 중에서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제 강했던 쪽이 이제 기판이고 기판 네. 전공정, 그죠? 네. 또 뭐 MLCC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분야별로 조금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기판 쪽들도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되면 네. 또 하나의 병목 현상이 가속화될 쪽들 음. 이걸 보면서 일단 지목을 한 거는 ABF 기판 관련된 어떤 대만 업체들을 많이 지목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와 같이 공급하는 특히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와 연결해서 기판대를 좀 내보낸다. 그러면은 이쪽들이 또 하나의 또 동력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어떤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거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국내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이번에 보다 보니까 앞단에서 병목 현상이 계속 된다고 해서 지금 증서를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기도 베트남이나 세종 공장이나 아니면 LG노텍마저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그거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고 앞서 탑2 ETF 있죠? 이런 쪽에서도 그동안 많이 들어갔다가 지금 유출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수급이 꼬이면서 또 그대로 가라앉더라고요. 이것도 참 이게 펀더멘탈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폭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 분위기는 다 상향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또 다시 이제 저점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한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거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기판 외에 또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 이제 주가를 보느냐, 주가만 보느냐, 아니면 업황을 보느냐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 여전히 MLCC 그러면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무라타도 고점 찍고 거의 일본 회사죠. 무라타 제작소라고 하는 또 MLCC 글로벌 1위 회사들도 그럼 주가는 지금 거의 삼성전과 비슷하게 폭락했어야겠죠. 아닙니다. 지금 한 61선 위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기와의 괴리가 또 장기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업황이 꺾였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오히려 국내 쪽에서 그러면 업황이 아니라 다른 쪽의 변화였다고 수급적인 변화였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인데 주가는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다는 거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솔직히.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소부장 쪽에서 또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게 전공정 장비 쪽이겠죠. 네, 그렇죠. 가장 먼저 또 장비를 반입하게 되면 전공정부터 들어갈 수 있겠다는 쪽이다 보니까 그 순서대로 보게 되면 가장 뭐 원인 IPS 얘기 많이 나온 거고 또 시총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게 또 새로운 ALD 쪽이 아니라 ALG라고 하는 원자 증착 장비 쪽들을 우리 새롭게 끌어내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뭐 태양광 장비와 이쪽들이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강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들인데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가 받고 거기서 대당 뭐 2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 고가의 장비들을 충분히 팔 수 있는지 능력들이 같이 결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인정 그러면서 또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쪽들도 같이 보시면서 일단 바라볼 때는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닥 내 그래야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가 안정을 받는데 올라올 때도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수급이 돌아온다 그러면 레벨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먼저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쪽이 급락을 하는데도 일단 그보다는 또 좀 그 전주에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반대로 반도체주가 고생하고 있으면은 일단 또 탄력들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괜찮아라는 것보다 자리 좀 잘 맞춰가면서 이쪽들이 덜 빠지고 여기가 그나마 하나의 또 돌파구로 마련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장비주를 좀 자리를 체크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후공정 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들
네. 이쪽들 지금 강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거기서 수주를 또 테슬라 쪽으로는 이거 받았다. 뭐 AI5나 이런 쪽으로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게 테이프 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올해 말부터 양산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또 이걸 보는 나머지 에이직하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 좀 하네. 그러면 이제 수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또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뭐 설계 IP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또 탄력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되고 있고 후공정 쪽에 또 하나의 또 이제 본딩 장비들이죠. 이것도 또 한미반도체가 1분기 실적이 되게 부진하게 나오다 이상하죠.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 좀 많이 밀려 있는데 네. 2분기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2분기는 좀 자신감 있게 나온다 그러면 반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자리나 흐름들 쪽에서는 너무 패키징 테스트 쪽도 지금 뭐 PSK 홀딩스 정도만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도 아마 자리는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HBM도 같이 신경 쓰는 쪽이고 또 전공정 관련된 쪽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디램 레거시 쪽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사실은 실적만 여기서 뭔가 조금 그죠? 네. 딱 받쳐주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호남 반도체 이런 것들도 전력의 문제가 1차적으로 다 이제 ESS가 필요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 필요하죠. 네. 그랬는데 결국 실적이 받쳐주지를 않는 상황이니까 뭐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ESS도. 그렇습니다. 네. 많이 힘들죠. 네. 게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데 에코프로 그룹이 그러니까요. 네, 또 증자를 규모가 뭐 그러니까 자본금과 함께 나오는 이제 증자 비율로 보게 되면 10% 정도라고 하다 보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금액으로 보게 되면 1조 2천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거죠. 지금 당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을 벌고 있는 가운데 거기다가 우리 돈 벌고 있으니까 더 많이 벌겠어요. 그러면서 뭐 니켈 회사 인수하고 거기다가 또 투자 좀 더 하고 거기서 현금 운영 비용까지도 좀 갖추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 반응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가뜩이나 이제 막 EV 관련된 이제 캐즘에서 벗어나네 마네 그러면서 ESS를 가지고 이제 좀 속도를 안내 마네 하고 있는 이런 초입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더 실망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것도 또 센티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배터리 3사는 지금 하반기에 ESS 쪽으로 속도를 내서 그거를 우리가 좀 끌고 가겠다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 보게 되면 중국 관련된 쪽에서 배터리 쪽과 ESS 쪽에서 되게 견제를 많이 하는 법안들이 나올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것까지 확정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과 또 똑같은 거죠 과거처럼. 예. 전기차 쪽도 미국에 공장을 세워서 또 네. 거기다 관세 측면들도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관세를 보고 우리는 그래도 미국에 설치를 공장을 미리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공장 짓고 그 초기에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케이펙스 투자에 대해서 비용 계속 들어가고 또 당장은 들어간 거에 대해서 공장 짓고 나면 케이펙스가 들어간 것만큼 감가상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제는 시작부터 점점 이제 줄어들 수가 있는 어떤 배경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적만 나온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가 없는데 이게 그러면 예상했던 것만큼 ESS 중심으로 다들 계획했던 것처럼 실적들이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하반기에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만 어느 정도 보여준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네. 실적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좀 너무 잘못 해석했네. 미안해라고 해서 좀 약간 푸시가 들어올 수 있는 섹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ESS의 최근의 구조적 변화 기대감들이 소위 캐즘을 끝낼 수 있는 재료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워낙 규모가 그 EV가 끌고 가는 이제 규모나 아니면 그렇죠. 또 거기서 지금 ESS 쪽들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하는 게 LFP 쪽.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저희가 NCM 계열 쪽으로 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쪽들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과거의 안정성을 강조한 LFP를 가지고 만들어 간다고 하게 되면 수익성은 예전만큼의 기대하는 요인들은 좀 떨어지겠죠. 그래도 이걸 가지고도 실적은 방어해낸다라고 하게 되고 거기다가 감가상각이다 아니면 또 거기다가 또 AMCP 관련된 좀 보조금들 있죠. 그것도 어느 정도 찾아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실적이 빠질 게 없네라고 바라봤을 때는 시장에서 그리고 또 유지는 되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밸류를 더 줘도 되겠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네. 하나의 긍정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간에 2차 전지가 몇 차례 반등 또 반락 그 과정에서 좀 시장의 특징인 것은 결국 이제 셀사가 앞으로 치고 나온다. 그죠? 중심에.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ESS의 한계 뭐 이런 게 있지만 뭐 오늘 월요일 이제 주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초반에 강했고요. 지금도 플러스의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죠? 네, 물론 이제 뭐 ESS 관련해서 정부에 수주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볼 때 그전에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2차 전지 23년에 올라갈 때는 사실 양극재가 소위 멱살 잡고 그렇죠. 갔던 거잖아요. 네. 앞으로의 변화들은 어쨌든 간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셀 중심으로 나온다. 셀사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지금은 네. 과거처럼 시장 분위기가 약간 이제 어떤 소재 쪽들이 부각받고 약간 그 세부적인 쪽으로 보고 거기서 수익성이 나오면서 다 같이 공유하는 향유하는 시대로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셀사보다는 소재 쪽들이 맞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직 리튬 가격들이 네. 한번 좀 반등하다가 다시 하향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리튬 가격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서 나오는 원자재 소재들도 같이 동반 상승이다라고 했을 때는 소재가 맞는데 지금은 그게 꺾이고 나오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원자재 시장이 금, 은, 뭐 동 이런 것부터 쭉 가다가 이게 좀 정체가 되는 과정 쪽에서 리튬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턴하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소재 쪽들도 또 부각을 받겠죠. 근데 그럼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좀 안정돼 있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셀사들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아질 거 아니냐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셀 쪽들이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전에 사실은 또 이익을 다 땡겼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PER이 뭐 말도 못하게 뭐 100배 뭐 이상 가면서 이제 돈을 벌 거야. 잘 네. 번다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전기차 안 살 거야?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다시 2차 전지 스토리를 쓰더라도 그렇게 이익을 땡겼을 수 없으니 어디가 실적이 좀 정상화되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셀을 보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 LG 엔솔과 삼성 SDI를 비교하면 양사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음. LG가 규모나 아니면 먼저 라인들을 전환을 빠르게 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먼저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네.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큰 덩치에 비해서 오히려 좀 삼성 SDI가 재무적으로나 아니면 또 흑자 전환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안에서 이제 갖고 있는 현금이나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로운 뭐 전고체 배터리나 아니면 또 새롭게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SDI를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둘 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상황 쪽에서 누가 여기서 실적만 반영돼서 턴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삼성 SDI가 조금 더 단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양사를 이제 둘 다 좋게 보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ESS 쪽에서는 확실히 LG 엔솔은 이제 캡하고 그죠. 네, SDI가 ESS 쪽에서도 뭐 오늘 그 수주 받은 것도 보면 이제 과거의 그 영향력 그죠. 네. 영광을 좀 찾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말씀하신 뭐 전고체 네. 그죠? 네. 이런 그 재료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삼성 SDI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최근에 수주 동향도 보게 되면 네. 한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온 것보다 최근에 그래도 속속 들여서 좀 수주 기조를 보게 되면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SDI가 조금 더 단단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좀 눈길이 띄어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ESS 쪽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직접적인 ESS 쪽들은 SDI가 강하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한 거는 수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주를 네. 수주 산업이죠 사실. 그렇죠. 그죠? 네. 네. 확인할 때마다 누가 더 많이 더 단단하게 받고 예. 어느 쪽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걸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우겠습니다. 사실은 뭐 전력은 반도체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AI의 핵심 밸류 가운데 명목 현상이 있는 그 주요 섹터였잖아요. 네, 큰 폭으로 올랐다 조정을 좀 받았었고 또 좀 관심이 있을 만한 차에 호남 쪽에 이제 대규모 반도체 설비를 한다. 네. 그러면 뭐가 부족해? 공장이 부족하고 전력이 부족해, 그죠? 네. 1차적으로 전력이 좀 쫙 끌고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반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네. 너도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지 음. 그래서 같이 쏟아 붓다 보니까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꼭 실적이나 뭐 수주 잔고 보게 되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 싶긴 한데 시장의 반응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 보다 보니까
참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에너지 쪽들, 가장 데이터 센터가 생기거나 AI가 이제 다음 국면으로 그리고 또뭐 에이전트가 가건 뭐 피지컬 AI가 가건 가장 중요한 거는 얘들은 전기 먹는 하마야. 정적 전기 관련된 쪽들을 먼저 챙겨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 그나마 또 약간 그래도 밀렸다가도 빠르게 돌아오고 하는 쪽들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요. 이쪽- 그쪽이 이쪽들인 뭐 거죠. 태양광이나 그렇죠? 네. 뭐 그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많이 밀리면 바로바로 돌아오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핵심이 그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단 정부의 성격도 그렇고 네. RE100 이쪽을 하나로 몰아붙이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전력 관련된 쪽의 계층들을 그러게요. 다시 한번 만들어 놓는데 그쪽에 또 이번에 전라남도 그 예전에 광주 군공항 쪽이죠. 그쪽에다 이제 부지를 예상해 놓고 거기서 돌리려고 하는데 원자력 쪽이 지금 그쪽에 하나가 쉬는 게 있죠. 쉬다 보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이쪽에 신재생을 좀 더 가속화해서 그쪽으로 하반기에 전력 기본 계획 거기서 이를 좀 보강하는 쪽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쪽이 아니라 국내 국내 업체들 중심으로는 조금 더 성과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SK 이터닉스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거랑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정도가 태양광과 이터닉스는 뭐 다 태양광부터 풍력, ESS까지 다 하는 그리고 약간 또 플랫폼 기업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각 만드는 거 그렇죠. 가지고 전력 거래 쪽에서 시장에서 또 거래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PTA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거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기대감이 좀 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인데 이거는 근데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력 효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예상했던 것처럼 이거를 설치해 놓고 와 그러면 올해는 기후가 작년과 똑같은 가정하에 아니면 10년짜리 기후를 좀 생각하고 했었는데 요즘 기후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미달되는 전력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대체 전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없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또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오히려 원자력 쪽을 좀 더 보강을 시켜놓고 SMR이라고 그러죠. 조금 빠르게 또 이제 공장을 짓는 사이에 SMR도 같이 나오게 되면 공기 동안은 비슷하게 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맞는 거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시작은 또 그러니까요. 신재생을 더 강하게 봅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얘기, 뭐 전력 에너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신재생, 네. 그렇죠? 친환경으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게 그만큼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전력 설비가 필요한 거죠. 아 그래요? 예, 네. 예. 네. 어떤 에너지원이든 하게 되면 근데 시장은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하잖아요. 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 따로 예. 그리고 또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설치가 되게 되면 ESS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밤이건 낮이건 만약에 전력원을 돌아갔다가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밤에 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또 전량에는 전력 가지고 또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ESS가 중요하고 그럼 ESS에서 또 공장까지 이어지는 송배전 쪽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변압비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은 일단 하나만 보고 있다라는 쪽들이 시장이 약간 편견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나오는 전력 기본 계획을 따라서 또 그렇게 확정이 되게 되면 잠깐만 이쪽도 그쪽 계통이었지. 그러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또 한 벌써 전력 설비 쪽들은 올라온 지가 한 3, 4년이 되다 보니까 예.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되게 피로감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자 아이디어나 아니면 펀더멘탈이 꺾였느냐 그건 전혀 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 커질 때는 또 하나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적 발표와 함께 또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력 기기 쪽은 사실은 수출 모멘텀이 강했잖아요. 네. 그죠?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이런 쪽이 강했는데 지금 얘기한 이제 호남의 반도체 팹 건설은 사실 우리 내수니까 그죠? 네.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원전 이런 쪽이 주목을 받고 그 에너지가 이제 확산이 되면 다시 전력 쪽으로도 갈 수 있다. 네. 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전력 설비는 말씀하셨듯이 해외 쪽에서 나오는 변화들도 네.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그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제 계획들은 상당히 많이 글로벌에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원자재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하면서 계획했던 원자재를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첫 번째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님비 현상이죠. 용수를 많이 쓴대요 거기다 네, 물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다 네. 보니까 그래서 주변이 뭐 가뭄이 많고 그렇게 되다 보면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염들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또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허가가 잘 안 나와서 오히려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걸 예상했던 것만큼 그만큼의 강한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안 나오게 되면 전력 설비 쪽도 좀 기대감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걱정을 하는데 근데 그럴 쪽 가격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었을 때 지금 그 데이터 센터가 그러면 그렇다고 캐펙스를 AI 관련된 빅테크들이 줄이면서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진행되는 과정들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거 플러스 알파. 그럼 이거 빼고 미국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저 시골 곳곳에 가게 되면 아직까지도 썩은 나무 한 50년 된 나무에다가 그대로 전봇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제대로 어떤 송전 아니면 배전 효율들이 제대로 됐을까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HD 현대일렉이나 뭐 효성중호 이런 쪽보다 LS 일렉트릭을 좀 시장이 좋게 보대요. 그렇죠. 예. 배전 관련된 쪽에서 음. 벌써 북미 쪽에서 데이터 센터 향으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것보다 데이터 센터 향으로 가게 되면 마진이 높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한번 수주를 했고 또 비슷한 게 뭐 한두 건씩 계속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계속 또 아유 돈 많이 벌겠구나. 그래서 좀 가치를 더 책정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달라지겠죠. 근데 아직은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만큼 실적이 될까라고 해서 보는데 솔직히 1분기 끝나고 나서 수주 잔고가 5조 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적이 2분기 실적 시즌이면 이제 전력기기나 변압기 쪽은 실적이 좋은 쪽에 속하는 거 아닐까요? 이상이 없죠. 전혀 이상이 예, 없는데 예. 주가만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음. 돌아서기도 하겠죠. 근데 그 과정들이 일단 뭐 시장이 또 위축돼 있다 보니까 혼자 돌아서느냐 아니면 그렇죠. 또 반도체와 같이 또 테크 쪽과 연결돼서 돌아서냐 이런 어떤 모멘텀의 변화를 좀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이제 반도체가 잘 갈 때는 그죠? 잘 갈 때 기준에 반도체와 함께 그죠? 네. 반도체는 죽고 갈 게 아니라 반도체와 함께 갈 섹터들 우리가 거론하면서 전력기기나 혹은 뭐 건설, 조방원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 축이 무너져 보니까 반도체를 보위했던 예. 네. 그러니까 호위무사. 네. 그러니까 같이 빠지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반도체가 빠지는데 뭐 독자적으로 뭐 치고 올라갈 이런 섹터는 사실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보게 되면 네. 그동안 반도체 때문에 못 가서 네. 완전 고통을 받았던 뭐 다른 섹터들. 뭐 그러니까요. 많죠, 뭐 예. 바이오 2차 전지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올라오느냐? 지금은 당장은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소비 쪽들은 올라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백화점, 화장품부터 화장품, 네. 예, 임용 뭐 이런 것들은 올라오는데 음. 근데 그게 확산이 되려면은 일단 그때 반도체 때문에 못 갔다고 그래서 울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요? 반도체가 그래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요. 미안해. 예,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돌려놓고 이번에 다 같이 가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 핵심들이 중간에 또 자꾸 의 얘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수급이 꼬여서 그랬던 거죠. 그 꼬인 수급까지 정리가 되고 반도체 자리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 많이 빠진 것 같이 돌아가게 되면 이게 가장 완벽한 아니면 좀 질이 좋은 시장으로 바뀔 텐데 아직은 그 전에 약간 네. 날도 질고 막 폭풍 오고 뭐 이게 뭐 3일째 연속으로 폭풍 오다 보니까 저희가 또 지쳐가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주도주는 시장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함께 소위 페이스메이커로 갈 수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워낙 뭐 주도주가 아닌 쪽은 이미 다 빠졌고 사실 그죠? 네. 지금 빠지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은 반도체 없는 분들은 계좌가 이미 손실이 많이 나 있던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좀 더 빠지는 거고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니까 네. 참 우리가 특별히 참 변동성이 역대급 아니에요, 변동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서킷 브레이커 한 달 사이에 5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그것도 네. 그래서 와 아까 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외는 어떨까 그랬더니 되게 잠잠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만은 TSMC 실적 잘 나왔다고 또 상승 쪽으로 가닥 잡고, 예. 네 일본도 빠져봐야 뭐 1, 2%대 그렇죠. 빠지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한국이 이렇게 뭐 빠지면 오죽하면 뭐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그 레버리지 때문에 그죠? 네 글로벌 반도체 자기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글로벌 이제 미운털이 확 박혔네요 저희가. 근데 이제 미국에는 뭐 2배짜리, 4배짜리 사실 레버리지 상품이 기존에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에도 하이닉스도 이제 관련된 상품 상장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2배짜리가 유독 흔들어서 뭔가 좀 손을 보기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죠?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저희 마인드가 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젠 저희는 배고픈 거 참습니다. 네. 배 아픈 걸 못 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처음에 반도체가 없어 포모를 했던 투자자들이 뭔가 네. 좀 짧은 시간에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부장님이
3배나 있는데 네. 내가 빠르게 ETF 레버리지로 확 그러니까요. 따라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황새가 뱁새 그 맞나요? 네 그렇게 된 거죠 지금요.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말씀하신 아까도 우리가 다시 또 이쪽 그 시황적으로 돌아가서 좀 그렇긴 한데 논점이 지금은 뭐 장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죠. 뭐 네. 우리가 전력기기든 뭐 지금 바이오든 깊게 얘기해봐야 뭐 용변의 재주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레버리지 쪽은 제가 볼 그 기사를 많이 읽어보면 정부가 야 이렇게 노이즈가 많으니까 다 없애 싹 없어 그러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죠? 안 됩니다. 신뢰성도 그렇고 네. 기존에 물렸던 사람 청산해 보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들 우리가 말씀하는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라도 빨리 내놓는데 왜 안 오고 꾸물거리는지 그러니까 말씀이 왜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도 그냥 일개에 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요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답답합니다. 그냥 계속 금감위원장 중심으로 또 보니까 뭐 비공식 회동도 막 하고 네. 그러면서 조만간 결과를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청와대 반응과 함께 이게 좀 늦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 다음에 진행이 돼서 한 뭐 7, 8분 응선 넘어가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또 완전히 외양가는 이제 손은 없는데 외양가 고치고 있는 이런 꼴들이다 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사 우와. 아까 올라온 거 보니까 뭐 금융위원장이 뭐 이 레버리지 상품은 운용사들의 책임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할 때 지난 거죠, 그죠? 네. 허가를 했으니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 그리고 뭐 허가를 했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까처럼 다 갈아엎을 수는 없지만 그죠? 그렇죠. 필요한 걸 빨리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곧 나오지 않겠어요 했는데 휴가를 가셨는지 담당자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참 답답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속도도 중요한데요. 심리를 돌리기 위해서는요. 음. 네. 힘 좀 내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 다 죽어갑니다. 네. 로봇 관련주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로봇 관련주라 하면 옛날처럼 로봇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가 약하니까 로봇도 모멘텀이 없는 현대차만 빼고 로봇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 치고 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듣고 있는 LG전자 섭섭합니다. 네. 예. 네, LG전자도 네. 섭섭하고 네. 기타 나머지 로봇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 다 삐져 있습니다. 네. 아마 로봇 관련주들은 젠슨왕 CEO가 미워 죽겠을 거예요. 네, 그때 한번 오신다고 그래서 기대감을 한참 쭉 불러일으켰다가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초토화 쫙 뜨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오시라. 다시 한번 오셔서 또 한번 좀뭐 치킨을 드시든 삼겹살을 드시든 다 좋겠고 조금만 더 불을 지펴 달라. 그러면은 주가가 그래도 한번 더 움직일 거 아니냐 쪽에 대한 그런 것은 주식이 참 투자가 그 어려운 거죠. 그죠? 그때 맞습니다. 기대감들로 뭐 젠슨왕이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필요해, 그죠? 네. 그런 뭔가 할 것 같은 그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젠슨왕이 뭐 사기쳤거나 거짓말했거나 이것도 아닌데, 그죠? 네. 결국은 그 기대감이라는 게 이렇게 급등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거 보면 참 무슨 뭐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렇게 허위로 해서 빠지고 이런 걸 이해하더라도 그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산을 만들고 내려오니까 진짜 어려워요, 그죠. 기대 풍선이죠. 네. 훅 불었다가 가만히 있는데도 바람이 슥 빠지는 현상들. 네. 근데 시장이 또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더 많이 바람이 축 빠졌다고 봐야겠죠. 그걸 또 그때 보면은 젠슨왕 CEO가 또 그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어떤 모모 회사 주가는 사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 저희를 좀 희망차게 불러일으켰던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건 뭐 그렇다고 쳐도 중요한 건 지금 그러면 피지컬 AI와 관련된 또 네. 가장 큰 AI의 가장 끝단에 있는 쪽들은 뭐 이제 AI 끝났고 이것도 다 버블이니까 그냥 다 집어치워 이렇게 되는 건 그럴 아니지 수 없는 않습니까? 거죠, 사실은. 네. 사실 반도체 사이클 다음으로 이제 큰 어쨌든 주도주의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게 피지컬 AI 로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네. 구분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생성형이라고 그러죠. 네. 제너러티브 AI 다음에 그리고 또 AI 에이전트 다음에 가장 최고점에서 큰 빛을 발할 거다라고 하는 건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단계별로 있다 보니까 그건 어차피 이제 나중에 부과를 많이 받을 거야. 그래서 밸류를 땡겼다, 기대감을 키웠다 말다 하는 사이에 주가는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 하는 업체들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피지컬 AI 때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주가는 그렇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좀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큰 스토리나 그리고 또 준비가 돼간다 그러면은
일단 뭐 기다려보는 계속 또 조금 더 이렇게 네. 소외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기존의 로보플러스, 현대차 그룹 플러스 LG전자 등등해서 네.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테슬라 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스페이스X 잘 상장시켰습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은 그러면 테슬라에는 뭐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휴머노이드 로봇. 예 네. 옵티머스를 가지고 음. 이렇게 보니까 벌써 페어몬트 공장에서 양산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 실적 때 이걸 좀 더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특히 이제 많이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 지금 3세대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살짝 보여줬다 말았다는데 혹시나 그때 또 윤곽이 좀 나왔는데 사람들을 깜짝 놀랄 만한 뭐 그런 쪽으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로봇의 또 여러 가지 밸류들이 확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것도 일단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7월 말쯤 되게 되면은 유니트리라고 하는 중국의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상장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일단 그래도 뭐가 어쨌든 간에 뭐 중국 업체긴 하지만 그래도 밸류체인 완성돼서 실적들이 좀 돌아가는 쪽에 그래도 그나마 흑자 나는 쪽이다 보니까 여기서 시총이나 아니면 시장의 반응들이 아주 또 강하게 밸류를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8월 달에 이어질 현대차의 실적 발표 후에 나오는 인베스터 데이 이쪽에서 옵티머스 지금 아틀라스, 네. 아틀라스에 대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IPO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좀 구체적인 일정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당겨오는 여러 가지 양산 일정이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 조금 더 환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또 거기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시장 안 좋을 때 그리고 또 그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지금은 또 다시 한번 힘내서 좀 챙겨가고 모아가는 구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업별로 보면 현대차 그룹을 먼저 보면 네. 현대차와 어쨌든 제일 핵심에 있는 건 현대모비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마 주가가 가장 많이 빠르게 뛰는 거는 오토웨벌 겁니다. 예. 네, 그게 먼저 또 많이 빠졌고 거기서 뭔가 변화만 들어온다 그러면 뭐 어떤 나 많이 쉬었으니까 점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는 이쪽이라고 보고 있고 예.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 이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중심적인 액추에이터는 다 현대모비스가 담당을 할 걸로 그렇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또 아마 나중에 훈련 관련된 쪽들은 대부분 오토웨버겠지만 그와 관련된 AS 쪽도 아마 모비스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자동차 AS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모비스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일단 50만 원대만 가게 되면 미끄러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탄탄하게 자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아마 이제 다음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기술은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가장 아직까지도 기술력에 대해서 이쪽은 좀 사람과 많이 유사하게 돼서 이제 어떤 생산 현장이나 아니면 가사 노동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쪽들을 로봇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센서 달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처럼 느껴서 뭐 살짝 압력을 줘야 될까 아니면 또 세게 줘야 될까 아니면 또 지구력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런 능력까지 보게 되면 악력이라고 그러죠. 이것들 다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로봇 손과 관련된 회사들 이런 것들도 좀 보시게 되면 로보티지죠.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지 얘기를 하셔서 현대차 얘기했고 LG전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섭섭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 사실은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엔비디아하고 협업도 협업이지만 협업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LG전자는 그 정도 강력한 그 모멘텀이나 뭐 이슈나 그룹의 의지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발표된 실적 보니까 네. 그러니까 LG전자는 항상 1분기에 잘 나오고 항상 상고하죠. 그래서 별로 그때 잘 팔고 저기 하반기 때 나중에 좀 많이 빠지게 되면 그때 산다라는 쪽들의 전략인데 이번 2분기가 상고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아마 저희가 얘기하는 가전 쪽에서 그 관세 뭐 환급도 있었겠지만은 그거 말고도 이제 준비하는 사업들 쪽에서 기대감을 맞춰가는데 이 정도 실적인데 밸류까지 끌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뭐 엔비디아와 함께 또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들도 그대로 나와 있고 게다가 또 엔비디아 쪽에서 AI 서버 렉 관련된 쪽들도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베라루빈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걸 다 렉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납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겠죠. 그런데 솔직히 LG전자 정도면은 그런 이제 제조 뭐 이렇게 해서 실장 이런 쪽 빨고 그냥
예, 이런 로봇 쪽들의 큰 좀 성과를 이어주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대기업이 가야 될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네. 솔직히 아직까지 그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그렇죠. 아직 아틀라스만큼이나 뭐 걸어다니면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그렇게 보면 현대차가 정말 통큰 투자와 함께 통큰 그 어떤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그죠? LG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직 보여준 게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로봇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봇을 볼 때의 어떤 AI의 트렌드의 경향들에서 봤고 현대차 얘기했고 뭐 제조업에 있는 기업들 얘기했는데 네. 제가 이제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시세를 보기 위해서 등록해놓은 종목만 해도 한 20개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주요 이제 봐야 될 것들은 말씀하셨는데 네.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뭐 에이모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SPG, 뭐 유일 로보틱스, 뭐 네. 이런 기업들 어쨌든 지금의 그 기존의 로봇 산업이고 AI의 큰 트렌드에서는 사실은 약간 비껴 있는 건가요? 일단은 과거처럼 이제 한꺼번에 다 이것도 관련주고 이것도 그때는 뭐 닭 튀긴다고 올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커피 끓인다고 뭐 네, 서빙 다- 로봇, 뭐 그 협동 로봇, 그죠? 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 그죠? 바뀌었죠. 네. 예, 그런 쪽에서 이제 좀 더 구체화된 쪽으로 네. 그런 거 다 알겠는데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중심에서 간다 그러면 현대차 관련된 쪽에서 중심적인 액추에이터를 회사 이런 식으로 딱딱 좀 더 압축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런 쪽으로 해야 좀 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서 그래도 약간 그래도 지금 실적도 좀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되는 이런 쪽을 또 찾아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압축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트렌드가 변하니까요, 그죠? 네. 옛날에 뭐 사실 로봇주의 지금의 이 어떤 명성을 쌓았던 거는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AI의 판 자체가 판이 커지면서 그 큰 그림들을 그리는 그 주도 기업이 어디냐, 그죠? 이렇게 보니까 시각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로봇 이야기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